우선 좀 여행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도 아이들한테 요즘 어설픈 풍요가 아이들을 망친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적절한 결핍을 주고 부족하게 키우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유대인 그 사회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우선 그 테셰베 아브라고 유대인의 어떤 국치일,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 같은 그런 날이 있는데 그 주간에는 한 그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요. 아이가? 그 아이가 이제 12살 이후에 가족이 아빠는 이제 거의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봐서 아이들의 어떤 연령이나 그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같이 금식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신년절, 그 러시아에서 한다는 신년절이 있는데 신년절 전후에도 역시 금식을 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을 사실 갖게 하거든요. 가장 좀 제가 조금 우리 공부 그릇에도 좀 그런 내용을 놓았는데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적정한 금식이 우리 몸에 있어서의 어떤 대사 기능을 촉진하고 해독하는 기능도 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음식의 금식뿐만 아니라 정보의 금식, 사람의 금식. 지금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홍수물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이게 그런 혼동스러운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자녀 교육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블로그나 뭐 다른 육아책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런 것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제일 잘하는 거에 사실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런 정보를 끊는 게 특히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끊으라고 이런 자녀 교육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엄마들의 커피숍 토크. 거기서는 같은 또래 아이들과의 비교 경쟁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승전 뭐 하나 더 시키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끊는 거죠, 약간. 그런 가운데 약간의 그런 결핍과 부족함을 사실 줬을 때 아이들이 더 자기주도적이 될 수 있고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면 내가 안 하는 모든 걸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재능이 하나둘씩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제가 말하는 교육법을 실천하는 가정들에서는 그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약점인 거죠.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얘기를 해주는 것도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제가 시연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역사 주제로 해서 질문을 받은 거에서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저런 얘기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우리 앞으로 지금 그 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화상통화, 다중화상통화 그걸 이제 해서 우리 하브루타를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하고 같이 그런 세션을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난 12월에는 보홀에 가가지고 좀 떨어진 곳에서 좀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 3가정하고 같이 가서 실제 그 하브루타 원전 토론에 가깝게 하는 연습을 한번 했었어요. 그 질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소감이 이게 내 사고가 이렇게 지금 너무 틀에 gat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내가 몰랐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발견하시는 그런 기쁨들이 굉장히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걸 갖고 우리 이사님하고 제가 그걸 갖고 그 질문을 한번 해가지고 열린 질문을 만들어 보고 열린 질문인지 또 어떻게 토론하는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탈무드식 토론은 뭐냐면은 텍스트를 하나 같이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 텍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하브루타 독서법이라는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전토로도 그렇고 다른 많은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독후 활동들이 있는데 그 하브루타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한 문장으로 적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은 근거 구조를 찾아야 돼요.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깨달음과 오늘 배운 거를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장 크게는 해석과 적용인데 해석이 2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요지 파악, 요지에 대한 근거 찾기. 이 훈련을 유대인 아이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공부그릇에서도 한번 유대인의 탈무드식 독서법으로 한번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법으로 할 수 있다고 좀 안내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야, 너 좀 책 좀 읽지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도가 뭘까? 그리고 그 의도를 볼 수 있는 근거는 뭘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연습들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면 소통에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 나 진짜 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뭘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또 그럼 내가 그렇게 이걸 해석한 근거는 뭔가?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랬을 때는 뭔가 기쁘고 그런데 뭔가 안 좋은 일이나 비난을 받으면 내가 좀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고 삶의 의욕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두 번째 책으로 쓰고 있는 게 1% 유대인의 토론 훈련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거를 탈무드 이 하브르타 토론에 있어서 제일 전 세계적인 대가는 엘리 홀저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계신 교수님인데 그분 초청 강연을 좀 듣고 제가 통역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조금 저도 좀 배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역사 하브르타는 좀 너무 한국적인 맥락에서 좀 하브르타 적인 요소를 많이 빼고 그냥 이렇게 적용 중심으로 갔었는데 좀 원형에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라고 해서 진짜 탈무드 원전 그걸 갖고 제가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고 질문도 내가 만들어 보고 토론을 해보고 그걸 짝을 이셔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거를 토론 샘플을 제가 이제 뒤에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 기업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브르타 토론식으로 한번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 유대인의 어떤 매트릭스 사고법 그런 상황을 변수를 두고 상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같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해석하거나 그랬을 때 이것이 아니면 상대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주는 의도는 뭔 것 같다. 그랬을 때 그거 근거를 찾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텍스트 내에서 근거를 찾는. 그 근거, 그 분석력이 되면은 정확한 문제 해결로 사실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연습과 훈련들을 해보면서 이게 좀 유대인적인 사고 방식인데 우리 기업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응용해 보는 건 어떨까? 어떤 좀 부분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한번 끄집어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업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업 교육의 툴로 또 사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직접 하셔야죠. 기업에 가셔가지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좀 더 하고 싶은 게 원전 토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하고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그런 제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많이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이제 해보니까 저는 제일 좀 재미있는 게 이 부분을 원전을 갖고 좀 아카데믹하게 좀 더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드리는 게 좀 제 사명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세요. 그런 거를 좀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그런 예시바 대학이라든지 정통 그렇게 하는 그런 데 가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좋아진 게 유튜브에 많은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이 의지만 갖고 사실은 공부를 하려고 그런다면 충분히 여기서도 좀 공부를 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바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특히 이제 창의력에 목말라하고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우리 한국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민족이나 나라를 위한 측면에서도 창의력이나 아니면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뭐 일본하고의 관계라든지 국제적인 면에서 또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탈무드에서 강조하는 또 하브르타 토론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격의 완성이거든요. 내가 토론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사람하고 부딪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서 좋은 모습도 볼 수 있고 안 좋은 모습도 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내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언짢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관계성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실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사명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사실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우리 조직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어떤 심리학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나라고 하는 자아, 셀프의 정의가 뭐냐면 나의 관계의 합이 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게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확장된 자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확장된 자아라고 보거든요. 아까 내측 전점도협에서도 나를 인지하는 영역하고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타인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뭐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뭐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거는 자기 자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그거를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연구 보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성취나 뭐 부에 반비례해서 본인이 너무 소화적인 거예요. 대범하지가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상처받은 자아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표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탈무드 토론의 핵심은 그 자아를 키우라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통해서 내가 불편하지만 그걸 또 받아들이고 또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그런 좀 더 나은 관계를 맺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한번 탈무드 토론을 한번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서 정말 나의 인격의 완성을 이루고 또 자아가 확장돼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좀 그런 그게 불가능하고 뭐 이제 힘든 과정이긴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책을 한번 보시고 우리 좀 적용을 해보시고 제 다른 책들 뭐 가정에서 한번 적용하는 데에서는 1% 질문이 있는 식탁, 유대인 자녀교육의 비밀 그 책 같은 걸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브르타 역사토론 이제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모이게 될 텐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제가 블로그에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모임 때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모임도 있지만 좀 열린 모임을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좀 한번 보고 우리 집에서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글 쓰거나 강연을 하는 저는 가장 큰 목적이 이런 좀 내용을 좀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다 듣고 뭐 바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 한 가정이라도 한번 그런 울림이 있어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좀 행복한 가정이 또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좀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제 유튜브도 있습니다. 네. 심정석 TV. 우리 뭐 지금 아주 작은 뭐 한 3,000명 정도 지금 구독자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계속 지금 저도 우리 웅 이사님께서 이 책 내용을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책 보면서 감동받은 게 밑줄 쫙 별표 팍팍이시더라고요. 막 해서 그 좀 소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꼭지 한 꼭지 제가 한번 라이브로 좀 소개를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보고 또 현실적으로 학군이나 입시 저한테 좀 듣고 싶어져 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부분하고 해서 좀 이거를 좀 3월 이후부터는 한번 저도 좀 더 열심히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제가 좀 1박 2일 세미나를 우리 좀 아는 분들, 지인분들하고만 했었는데 역사 하브르타에 오시는 가정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좀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뭐 그거를 저희 집에서 좀 방도 좀 제가 좀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됐거든요. 좀 작은 집에 있다가 그래서 좀 방도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한두 가정씩 좀 초대를 해서 같이 이런 거구나. 사실 유태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 식탁을 다른 그런 좀 유대교에서 떠나서 있던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런 또 관심 있는 이렇게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런 분들한테 한번 오픈을 해서 같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그러는 모습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계획들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구독하셔가지고 네, 팔로잉 네. 하셔가지고 네. 그런 정보 해가지고 시간 네. 되시면 꼭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 제가 블로그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가 일면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체인지 그라운드 원래 알고 있고 굉장히 큰 사이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 책을 딱 소개해 주셨길래 이걸 어떻게 보셨지? 보통 요즘은 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책을 소개하고 그러는 일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또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사실 접점을 좀 만들고 싶은데 좀 이게 또 쉬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아까 유대인이라는 한계, 또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는 한데 정말 보석과 같은 건데 이게 좀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좀 더 이제는 아까도 이렇게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돈 많이 버는 그 기본적인 틀은 우리나라에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그 안에서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는가, 또 의미를 찾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가의 이제 그런 단계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강조하고 그러고 계신데 그런 한 축으로 또 이런 유대인 사고방식이나 탈무드 쪽인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코드가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그 맞는 것 같고 많은 문제 해결도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이성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정서적인 부분 또 가정적인 부분이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이걸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뭐 아주 3%의 아니면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 사회의 한 역할을 담당해 주시면은 훨씬 더 우리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